아, 아,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그 비율인 삼각비를 구하는 연습을 했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반대로 한 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를 알 때 삼각비를 활용해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즉, 삼각비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길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삼각비의 활용 단어는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갈 텐데,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다음 시간에는 예각, 둔각, 그리고 높이를 구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죠? 빗변의 길이를 알 때, 높이를 알 때, 밑변의 길이를 알 때 등등. 이 경우에 대한 모든 공식을 우리가 각각 외워야 될까?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할 때 지향해야 되는 거는 핵심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문제에서 주어진 변, 주어진 각 확인. 근데 이거는 모든 문제를 풀 때 기본이죠. 얘는 이제 조건 확인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변. 이거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 때랑 비슷하게 문제 조건을 체크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체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삼각비 활용 단원에서는 어떤 식을 세워야 되냐면 요 세 번째 내용을 가지고 식을 세울 건데, 그럼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 원리들을 적용한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를 알 때 우리가 삼각형의 길이를 구해볼 거야. 그러면 맨 먼저 높이 A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게 각 A랑 B변 길이가 주어져 있고, 이걸로 높이 A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써야 될 조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B변을 알고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높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삼각비는 바로 사인입니다.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우리가 사인 A는 B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A, 이렇게 나오지. 요 삼각형에서. 그럼 우리가 A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 식에서 양변의 B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B sin A는 우리가 찾는 스몰 a 이 길이가 나오지. 괜찮죠? 따라서 A는 B 곱하기 sin A, 이런 식이 나오네. 이제 밑변 C의 길이도 한번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게 각과 기준각과 빗변의 길이를 알아. 그럼 우리가 밑변 C를 구하고 싶으면 빗변과 밑변을 사용하는 삼각비는 코사인이니까 얘를 가지고 연결고리로 식을 세울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준각 A를 아니까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B분의 C 이렇게 들어갈 거고, 우리가 C를 구하고 싶어서 양변의 B를 곱해주면 B 코사인 A는 C 이렇게 들어가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밑변의 길이를 가르쳐주고 기준각 A를 가르쳐줬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똑같이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를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높이 A를 먼저 구할 건데 아는 게 기준각이랑 밑변 C를 알아. 근데 구하려는 게 높이 A인데 우리가 아는 게 밑변과 높이를 사용하는 삼각비가 탄젠트니까 이거를 연결고리로 삼을 거야. 그래서 내가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C분의 A라고 식을 쓰면은 내가 아는 것과 밑변과 높이의 관계로 삼각비를 다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양변에 C를 곱해주면 C 탄젠트 A는 스몰 a라는 식이 나와서 A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빗변 B의 길이로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밑변 C고 구하는 게 빗변인데 밑변과 빗변을 사용하는 삼각비 코사인을 활용해서 식을 세울 거야. 그러면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B분의 C 이렇게 들어가네. 근데 아까는 구하고 싶은 게 분자에 있어서 그냥 분모에 있는 값을 곱하면 되지만 지금은 이제 분모에 있잖아. 이럴 땐 어떻게 할까? 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요, 요 자리를 우리가 바꿔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B는 코사인 A분의 C 요렇게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왜 자리를 바꿀 수 있냐면 비례식의 성질 때문에 그래. 우리가 A는 C분의 B와 같은 식에서 A와 C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여기 A 자리 분모에 1이 숨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비례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얘를 비례식으로 바꾸면 A 대 1은 분자 분모지. 그럼 B 대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비례식이. 그럼 내한의 곱과 외한의 곱은 같으므로 우리가 등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AC는 B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뭘로 나눌까? 얘를 A로 나누면 어떻게 돼? C는 A분의 B 요런 형태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세운 이 식과 이 식의 모양을 비교해 보면 아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거랑 이거는 같은 결과를 의미하는데 분자 요 대각선끼리 자리를 바꾼 형태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매번 하기보다 이제 분모에 있는 미지수는 분수 반대편에 있는 값과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기억해주면 계산이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미지수는 뭐랑 바꾼다고? 분수 반대편에 있는 값과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기억해두면 계산이 훨씬 빨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상황. 높이와 한 예각의 크기를 알 때. 그럼 이걸로 나머지 두 변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아는 거는 기준값과 높이를 알아. 그럼 구하고 싶은 게 빗변이니까 연결고리를 뭐 가지고 와야 돼? 각 A에 대한 빗변과 높이. 바로 사인을 가지고 식을 세워야지. 그지? 그러면 사인 A는 B분의 A 이렇게 세워질 수 있고 내가 찾는 게 B니까 아까 분모에 있어서 방금 배운 기술을 써보면 뭐랑 뭐 바꿔? 분모에 있는 미지수는 요 반대편에 있는 것과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자리를 바꿔서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돼? B가 여기 오고 sin A가 이렇게 가지.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B는 sin A의 A라고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 되겠다. 그지? 괜찮죠? 그럼 이제 밑변 C도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우리가 아는 게 각과 높이. 근데 구하려고 하는 게 밑변이네. 그럼 각에 대한 밑변과 높이. 연결고리 뭐지? 탄젠트지.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탄젠트 A는 C분의 A 요렇게 들어갈 거고 구하고 싶은 C가 또 분모에 있네. 그럼 또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 자리를 바꿔줄 거야. 그러면 C는 탄젠트 A분의 A 요렇게 들어가지. 아, 따라서 우리가 찾는 C를 요꼴로 표현을 잘 했네. 그래서 이 과정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황을 몇 개 봤어? 무려 6가지나 봤어. 근데 이 6가지 상황을 공식을 싹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생각의 흐름으로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야. 어떻게 했어? 주어진 조건을 보고 그리고 구하려는 변을 보고
알맞은 삼각비를 연결고리가 있는 알맞은 삼각비를 선택해서 식을 세워서 풀었지.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 놓으면 우리가 6개의 공식을 다 머릿속에 안 집어넣어도 돼. 그래서 공식 암기는 이제 하지 말고 원리를 이해해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제들을 풀면서 원리를 우리 걸로 만들어 봅시다. 이 예제는 이제 빗변과 한 예가지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AB와 BC의 길이를 찾으래. 그럼 내가 선분 AB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한번 해볼게. X라고 해보면 아는 게 뭐야? 아는 것. 기준각이랑 빗변을 알지? 기준각 37도고 빗변이 10이라는 걸 알아. 구하는 게 뭐지? 선분 AB인데 선분 A는 요 기준각의 어떤 변이야? 빗변이지. 밑변 X. 그러면 어떤 연결고리 선택해야 돼? 빗변과 밑변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는 뭐지? 코사인이지. 그러면 내가 코사인 기준각 뭐 37도 알고 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12분의 x 요렇게 세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x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양변에 12를 곱해줘야지. 12 코사인 37이 x 요렇게 들어갈 거고 내가 찾는 x를 찾기 위해서 코사인 37 값을 여기 대입을 해주면 x는 12 곱하기 0.8 요렇게 들어갈 거지. 그래서 너가 9.6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럼 이제 선분 BC의 길이로 구해봅시다. 이제 선분 BC의 길이는 내가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뭐지? 위의 상황이랑 똑같지. 마찬가지로 기준각 37도라는 걸 알고 빗변이 10이라는 걸 알아. 그럼 이제 구하는 게 선분 BC의 길이니까 선분 BC가 기준각이 마주보는 변이니까 너가 높이가 되지. 그럼 높이 Y를 찾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 빗변이랑 높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사인이니까 식을 세워보면 사인 기준각 뭐 37은 빗변분의 높이 요렇게 들어가네. 그래서 내가 y를 구하고 싶으니까 양변에 뭐 곱해? 12 곱해줘. 그래서 12 사인 37 너가 y인데 사인 37 값은 문제에서 0.6이라고 줬지. 그래서 여기 0.6을 대입해보면 y는 12 곱하기 0.6이라서 7.2 이렇게 들어갈 거야. 어때요?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문제에서 준 정보랑 구하라는 걸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풀 수 있었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말고 상황을 보자, 정보를 관찰하자. 이게 바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예제는 하나의 변의 길이를 여러 기준각이랑 변의 조합을 사용해서 삼각비로 표현한 유형입니다.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 ABC에서 요 변의 길이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얘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각과 그리고 변을 이용해서 뭘 파악해? 연결고리 파악하는 문제지. 이 연결고리가 뭐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런 삼각비지. 그치? 그래서 내가 AC를 내가 X라고 놓으면 이 다양한 연결고리로 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 그러면 주어진 각이 지금 아직 잘 없는데 내가 기준각을 바꿔가면서 차근차근 기준각을 바꿔가면서 X를 나타내 볼 거야. 그럼 우리 전략이 뭐야? 기준각을 바꿔가면서 내가 X를 나타내 볼 거야. 그럼 기준각을 내가 각 A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상황. 기준각을 내가 A라고 놨을 때. 그러면 A를 기준으로 보면 X는 무슨 변?
A를 기준으로 보면 요 AC X는 밑변이지. 그러면 내가 밑변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용해야 될 게 요 빗변이랑 요 높이를 이용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뭘 이용할 거냐면 빗변 C를 이용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또 높이 A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빗변과 밑 높이를 각각 A 이용하려면 연결고리가 달라지겠지. 밑변과 빗변을 이용하는 연결고리는 뭐지? 코사인이죠. 그러면 내가 A를 기준각으로 삼았을 때 코사인 A라고 들어갈 거고 빗변 C분의 X 요렇게 들어갈 거지. 근데 이제 높이를 이용한다.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이용하는 삼각비는 탄젠트네. 그럼 탄젠트 A가 뭐지? 밑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A 요렇게 들어가겠지. 그죠? 그러면 내가 X를 찾고 싶으니까 얘를 변형을 해주면 되겠지. X는 양변에 C 곱하면 C 코사인 C 곱하기 코사인 A 요렇게 들어갈 거고 너는 X가 분모에 있네. 분모에 있는 거 어떻게 빨리 한다고? 얘랑 자리 바꾸면 되지. 그래서 X는 탄젠트 A분의 A 요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벌써 X를 요 두 개씩으로 표현했네? 어딨어? 얘는 3번 있고 너는 3번이고 너는 5번 자리에 있지. 그럼 3번, 5번은 요 X 길이가 맞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기준각을 B로 보면은 어떻게 될까? 이제 기준각을 B로 표현할 거야. 기준각을 각 B로 놓고 표현을 할 거야. 대문자 B. 그럼 기준각이 B면 얘가 기준각이니까 X가 뭐가 돼? 너가 높이가 되지. 왜? 기준각이 바라보는 변이니까. 그럼 이제 X가 높이로 바뀌네. 그럼 높이로 바뀌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변이 C랑 A니까 C를 이용한다면 C가 이제 빗변이 되지. 빗변 C를 이용하는 경우는 높이와 빗변을 아니까 얘는 뭐에 대한 삼각비? 사인에 대한 삼각비지. 그럼 이건 이따가 하고. 그럼 이제 A를 이용하는 경우는 A가 뭘로 바뀌어? A가 이제는 밑변으로 바뀌지. 밑변 A를 이용하는 경우. 그러면 내가 이제 높이와 빗변을 가지고 사인 기준각 B로 바뀌고 뭐분의 뭐? C분의 X. 그럼 X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C를 곱해주면 X는 C 사인 B 요렇게 들어가네. 너가 몇 번? 너가 1번 상원이잖아, 그지? 그래서 1번 너도 맞아. 그럼 이제 뭘로 세울 수 있어? 높이랑 밑변 가지고 세울 건데 연결고리가 탄젠트네, 그지? 그럼 탄젠트 B는 밑변 뭐? A분의 X 요렇게 들어가네. 그럼 우리가 X를 구하니까 양변에 A를 곱해주면 X는 A 탄젠트 B 요렇게 구. 그럼 너가 몇 번이야? 너가 4번에 있네, 그지? 너가 4번. 그래서 1, 2, 3, 4번은 다 X 길이가 표현이 되니까 없는 거 2번을 답으로 체크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모든 보기를 확인해 보니까 1, 3, 4, 5는 AC의 길이를 모두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기준각과 사용하는 변에 따라서 하나의 길이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학교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와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예제. 이 예제는 우리가 실생활 문제 삼각비를 활용해서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높이를 구하는 유형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얘는 별표 하나 달고 갈게요. 이제 문제를 반드시 꼼꼼히 읽고 모든 정보를 그림에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죠? 이게 조건을 하나 빼먹으면 어떻게 돼? 문제 못 풀겠죠?
그럼 너도 문제를 일단 꼼꼼히 읽어보고 모든 정보를 그리면서 한번 표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그림인데 우리가 뭘 구하래? B 건물의 높이를 구하래. B 건물의 높이가 뭐지? 요 길이네. 그러면 요 건물 B의 높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 건물 높이 B가 있고 이 B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보니까 요 직각삼각형 30도인 직각삼각형 높이 이 부분이랑 이제 45도인 직각삼각형 높이 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 높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여기 이 30도 기준각이 30도인 직각삼각형 높이 H1이랑 기준각이 45도인 직각삼각형 높이 H2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서 B 건물 높이가 이렇게 H1과 H2 두 길이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30, 너가 30이란 얘기지. 30m.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H1과 H2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얘네를 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H1 먼저 구해볼 거야. H1이 뭐지? 기준각이 30도인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되네. 그래서 아는 게 기준각 30도. 그 다음에 뭘 아는 거야? 이게 밑변이 30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럼 구하는 게 H1이니까 너는 높이지.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이어주는 삼각형의 연결고리가 뭐? 탄젠트네. 그래서 내가 탄젠트로 식을 세우면 탄젠트 30은 30도분의 H1 이렇게 될 거고 내가 H1을 구하고 싶으니까 H1은 30 탄젠트 30이네. 근데 우리 30도 탄젠트 30도 특수각이니까 얘 값 알고 있죠? 지난 시간 잘 외웠지? 얼마였어? 너가 3분의 루트 3이었잖아. 그래서 3분의 루트 3 대입해서 계산하면 너가 10 루트 3 이렇게. 아 그럼 H1이 10 루트 3이라는 걸 내가 구했어. 그 다음에 뭘 구해? 이제 H2 구해야지. 그럼 아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게 이제 H2는 기준각이 45도의 높이니까 기준각이 45도고 얘도 밑변 길이가 30도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높이 H2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연결고리가 밑변과 높이에 관련된 것도 역시 탄젠트지. 그럼 밑변 30분의 H2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양변에 30을 곱해주면 H2는 30 탄젠트 45인데 탄젠트 45는 우리가 1이라는 거 외웠잖아. 그럼 너는 그냥 30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체 높이를 구하면 어떻게 돼? 전체 B 높이는 H1 더하기 H2니까 계산을 10 루트 3 더하기 30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양변 10으로 묶으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봅시다.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걸 외웠다고. 그래서 핵심이 뭐였어? 공식 외워서 안 풀었지, 쌤이 지금까지.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건 안 되고, 내가 주어진 조건, 아는 거랑 구하고자 하는 걸 가지고 연결하는 삼각비로 식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말고 이 연결고리가 뭔지 우리 잘 생각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도 한번 풀어봅시다.